오늘은 제가 모두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집콕 시대의 문화생활을 좀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과 거실이 사실 이 문화생활의 강력한 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특히 이 어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집콕 시대에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주희 기자님께서 또 네. 전화를 연결하셨으니까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이 집콕 시대의 그 문화 트렌드를,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좀 압축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랜선, 두 번째는 넷플릭스, 세 번째는, 드라이브인 콘서트,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랜선, 넷플릭스, 드라이브 콘서트. 예, 드라이브인 콘서트. 드라이브인 예, 콘서트. 이렇게. 차에서 즐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예. 랜선은 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사회 문화적 변화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대면 온라인 문화의 대중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여행을 대신해가지고 집에서 온라인 전시나 공연을 감상하면서 언택트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그랬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 대변한다는 방식의 의미인 온택트라는 그런 신조어까지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비대면이 보편화되면서 인문, 예술, 건강, 정보화, 요리, 독서, 운동 등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의 비대면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들을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랜선으로 즐길 수 있고요. 또 이 집콕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랜선에 대한 두드러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랜선 문화생활은 또 정서적인 안정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가입한 분들 많죠. 예. 넷플릭스 사실 뜻이요. 인터넷의 넷자와 예. 또 플릭스 영화란 뜻의 플릭스. 그래서 넷플릭스로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 7만여 편의 영상과 TV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넷플릭스의 문화도 또 집콕 문화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 OTT라고 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좀 많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가 사실은 네.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특히 철옹성 같이 서 있던 넷플릭스하고 극장 간의 장벽이 서서히 또 무너지는 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극장을 못 가니까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 상영을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김 기자님은 올해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즐기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에요? 예, 올해. 올해는, 네,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영화가 굉장히 광일해서. 예. 새로운 영화가 나올 때마다 혼자라도 가서 영화를 보고 하는데, 또 사회적인 거리, 준칙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거의 저 같은 영화 광도 지금 사실은 영화관에 잘 안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저도 한 편 봤습니다, 올해. 영화관에서. 예.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예. 예. 그 영화 보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밀려와서 예. 저와 비슷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변에 그런 또 영화관을 또 갈망하는 그런 영화 팬들도 또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도 야외에 나가서 공연을 즐긴다면은 드라이브인 그런 콘서트를 또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3주 전에 사실 고성에 싸이 콘서트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드라이브인 콘서트였어요. 예. 처음 우리가 드라이브인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가봤는데 이 콘서트 현장은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그 신선했어요. 그 박수 대신 박소리가 이제 차 안에 있으니까 밖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등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환호성을 할 때 예. 또 윈도우 브러쉬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무대에 있는 그 가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또 기현상도 참 보고 굉장히 재밌는 또 하나의 코로나 시대의 그 공연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드라이빙 콘서트는 이제 앞에서 공연을 하고 네. 그 이제 청중들은 차 안에서 그 공연을 즐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으면은 예. 그 자동차 극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무대에 있는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예. 근데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가수의 그 어떤 그 공연이나 이런 거에 호응을 같이 못하지 않습니까? 대형 스크린을 이제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호응도를 갖다가 소리나 이제 환호성, 박수 뭐 이런 게 이제 공연 현장에서는 원래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 윈도우 브러쉬하고 또 비상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또 소통하는 그런 또 문화도 제가 보고 굉장히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기자님은 뭐 저희 코로나 시대에 예. 그 다양한 예. 이 문화를 많이 즐기시네요. 아무래도 문화 전문 기자니까 다양하게 한번 좀 느껴보고, 예. 또 코로나 시대의 문화 트렌드가 뭔지를 좀 알아보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랜선, 넷플릭스, 이 드라이빙 콘서트 이 세 가지를 이 집콕 시대의 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이렇게 이제 꼽아주셨는데, 이 사실 이제 문화예술의 큰 축이 사실 무언가 이제 보는 걸 이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집콕 시대의 이제 문화를 이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 이 드라마의 압도적인 승리,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될지 모를 텐데, 이지영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의 그 압도적인 우위가 요즘 그 트렌드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영화하고 드라마의 그런 승리로 요약을 할 거냐,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분석하려고 빅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나 봐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거기 키워드 중 하나가 뭐를 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그거하고 관련된 연관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코로나 코로나 후에요. 1월 이후에 확실히 영화가 많습니다. 영화가 압도적으로 연관으로 등장을 하는데 영화가 1위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드라마 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큰 게 맞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코로나19의 이제 발생 시점 1월을 중간에 두고 그 전후에 증감률을 따져보면 가장 그 증가율이 컸던 게 50%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게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예. 아까 이제 김주일 국장이 그 드라이빙 콘서트를 얘기를 했는데 콘서트라는 게 원래 무대에서 보는 거죠. 콘서트. 그렇죠. 네, 무대에서 보는 건데 이거를 그 영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영상으로 많이 유통이 되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통이 되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보려는 그런 욕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그 보다라는 키워드의 연관으로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그 연관어들이 그 아주 그 급증을 했거든요. 언급이 많이 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데 그 코로나19 이후에 콘서트, 클래식, 무대, 공연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관심을 크게 많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에 더 가고 싶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영상으로 돌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꼭 바깥에 나가서 무대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표현을 썼죠. 영화의 초창기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제 사상가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기술로 계속해서 복제 가능한 예술. 그게 이제 영화하고 요즘 말로 하면 드라마가 되겠죠. 그런데 그 코로나19 이후에는 공연이나 그 콘서트 클래식 이런 공연들을
바깥에서 보지 않고 그것도 복제된 형태로 네. 온라인에서 그걸 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엔 사실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복제된 형태로 보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그게 바뀐 거네요, 확실히. 예,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무슨 재편 같은 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짐은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 콘서트나 이런 무대 공연이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 부분은 김주희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같이 그 동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선 아까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또 좀 추격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즐기는 문화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도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영화, 드라마, 콘서트.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 이 독서의 언급량이 좀 높아지는 것도 약간 좀 특이해집니다. 이 책 시장은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서점을 예, 찾는 분들이 좀 그래도 요즘 어떤가 모르겠네요.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한 예. 일주일 전에 그 대형 서점에 한번 광화문에 있는 서점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예. 가서 물어보니까 2020년 상반기 그 도서 판매 동향 및 그 베스트셀러 그 분석을 갖다가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책 판매 권수가 8.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건. 예. 그중 온라인 매출이 한 56.3%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구매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졌고요. 예. 대신 대형 서점의 어떤 책 판매량은 좀 증가했지만은 이 중소형 동네 책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폐점 위기에 있는 그런 서점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야외 활동이 좀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책을 사러 오신 분들하고 몇 분 간단히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정되고 또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공연을 볼 수 없으니까 예. 가장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독서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책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가 방치되고 있다가 책장을 또 정리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집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해묵은 어떤 그런 책들을 갖다 한두 권씩 읽기 시작하면서 그런 예. 독서 문화들이 독서하는 시간이 좀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에 있는 그 땡땡문고에서 네네네. 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셨네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더 던졌어요. 코로나 국면이 그럼 끝나도 계속 독서를 할 것인가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까 뭐 이지영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싶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집콕을 하는 동안에 독서를 하려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진 거지. 네. 앞으로 계속 이게 습관화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네. 다들 밖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모 여행사에서 내년 3월하고 6월에 해외여행 예약을 받았는데. 예. 그냥 사이트가 마비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여행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3월, 6월 아직은 좀 빠른데. 빠르죠. 내년 그렇습니다. 가을, 겨울쯤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즘 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욕구죠, 그러니까. 예. 여행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많다는 걸 증명하는 예. 현상이었죠. 요즘 베스트셀러는 어떤 건가요? 요즘 어떤 인문학 쪽, 그다음에 소설 쪽, 제가 특정 책을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소설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화, 특히요, 장기간 집에서 볼 수 있는 만화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네. 예. 이 기자님은 어떠세요? 좀 코로나19 이후에 좀 독서량이 늘으셨나요? 이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책장 정리 얘기가 나왔는데, 예. 독서량이 좀 늘긴 했어요. 늘긴 했는데, 되게 저하고 비슷한 패턴일 것 같은데, 일단 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에 동네 도서관이 되게 문을 닫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열었는데, 예. 한번 발길을 끊으니까
이제 도서관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안 빌리게 되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이제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 실제 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거를 예. 기자님이 직접 체감을 하시겠네요. 저하고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이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한 달에 몇 권만 사도. 그러니까 요즘 책값도 비싸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책장을 다시 돌아보는 집에 있는 책장을 다시 돌아보는 단계로 가는데 책장도 정리하셨어요? 정리했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고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고전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없으면 몰입해서 못 읽게 되는데 그렇죠. 약간 두껍고. 네, 두껍고요. 좀 이렇게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집에 톨스토이도 있고 또 까미도 있고 헤세도 있고 학창 시절에 봤던 책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이 저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그 학생들이어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책들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책들을 보게 되고 그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동양 쪽 고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들을 집에 좀 두고 있었는데 한 뭐 5년 10년을 안 읽다가 최근에 그 책들을 다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40대에 읽던 책들을 이제가 이제 50 초반인데 50대에 읽게 되니까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역이나 혹은 좀 그 옛날 책들이지만 시경을 읽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지금 저 불교 방송 저 청취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벽암록 이런 것들도 제가 그 선가의 보물이라고 하는 그 벽암록도 제가 좋아해가지고요. 벽암록도 요즘에 제가 다시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 공안을 이렇게 모아둔 책이죠. 100개의 공안을 모아둔. 그 서양의 그 속담이 있는데요. 격언이 있는데 이 영어로 써 좀 그렇습니다. Classic is everlasting 이렇게 얘기해서 고전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게 책장에서 뽑아서 읽었을 때 주는 감동과 여러 가지가 늘 한결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책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의 부활도 큰애가 집에서 읽던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달라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 거기 담긴 그 어떤 인생 역정에 담긴 그 휴머니티나 이런 것들이 요즘 책하고는 깊이나 울림 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희 기자님도 뭐 이 대목에서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요새 책을 조금 예전보다는 더 읽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저도 그 고전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고요. 또 뭐 특정 책을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신영복 교수의 그 강의라는 책도 요새 좀 재미있게 다시 읽고 있습니다. 20, 30대에 읽었던 그런 책인데 다시 또 읽으니까, 또 이렇게 세월의 어떤 연륜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해하는 폭이나 그런 깊이가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요. 최근 그 온라인 중고 서점이 낸 그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3개월간 중고책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43%가 늘었다고 합니다. 중고책을 또 많이 사시네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실속을 챙기는 그런 소비자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책장에 꽂혀 있던 책들을 다시 읽는 것도 중고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또 이 콘서트 감상, 그리고 독서까지 이 즐기는 방식에 이제 변화가 생겼지만 어쨌든 좀 전통적인 스타일의 이제 문화 예술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집콕에 걸맞는 좀 새로운 좀 문화 현상은 없을까요? 이지영 기자님? 그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문화와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인테리어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게 요즘에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앱인데요. 가서 이제 인테리어 스타일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도 사고 인테리어 관한 얘기도 나누고 이게 이제 집에서 그 홈 퍼니싱 그 홈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벽지도 바꿔보고 소파 의자도 이렇게 놔보고 새로운 색깔의 의자도 갖다 놓고 저는 이런 이제 실용적인 행위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콘서트를 보고 하는 행위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능동적인 문화 그 예술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그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색도 직접 고르고 하는 것들이 창작의 그런 경지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그 실용하고 예술을 구분한다는 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장르를 넘어서 집콕 시대에 집에서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이 그런 일상생활들을 문화예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콕이라는 말이 이제 집에 콕 박혀 있다. 약간 좀 부정적인 좀 뉘앙스도 사실 담겨 있는데 네. 코로나 시대가 낳은 좀 약간 어둡고 좀 뭐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좀 새로운 것, 전통적인 것들을 좀 찾고 개인의 생활을 좀 더 정리하는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뭔지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김주희 기자님이 예. 코로나19 시대의 이 문화예술에 대한 총평일까요? 뭐 단상이랄까요? 예.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그 이지영 본부장께서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아까 콘서트하고 그 드라마 빼놓고 제가 또 좀 잠깐 언급이 안 된 부분, 또 재밌는 부분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예. 여행의 경향도 그 어쨌든 연관어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박이라는 또 이런 그런 연관어가 223%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차박. 예. 예. 그다음에 등산, 캠핑, 글램핑 같은 것도 이렇게 또 많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한적한 여행지에 대한 또 혼자 즐기는 높은 그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저거 했던 산악회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뭐 아까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드라마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공연 예술과의 그 실시간 소통이나 또 가상현실 등 그 기술 활용에 높은 알겠습니다. 관심을 나타낸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에 대한 그런 지금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